수익으로 달리는 지름길 수익런 방송 오늘 한 주의 첫 거래일입니다. 월요일 방송 12시부터 50분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은이고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 금요일이었죠. 뉴욕 증시는 3대 증시가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파월의 충격으로 인해서 연일 내려앉던 증시가 모처럼 큰 폭으로 반등이 나와줬는데 근원 PCE 지수가 지금 좀 호조를 보이면서 이 부분에 힘을 입어서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이 됐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가장 선호하는 물가 지표로도 알려진 PCE 지표이죠. 이 PCE 지표가 예상치를 밑돌면서 시장을 안도시켰고 위험 선호 심리를 자극을 했습니다. 즉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밀려들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는 뜻이고요.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11월 PCE 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지금 연준의 목표치인 2%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달러화 가치는 이를 통해 4거래일 만에 처음으로 좀 하락을 했고요. 오늘 우리 증시도 코스피 지수가 1.6%, 코스닥 지수가 1.8%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와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보조금을 확정 지은 삼성전자 오랜만에 또 반등의 힘을 보여주면서 지금 현재 1.7% 상승 중이고 역시나 하루 전 보조금 지급을 확정받았던 SK하이닉스는 2.1% 정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호재가 들어와 있는 삼천당 제약, 코스닥 시가총액 5위에 굉장히 몸집이 무거운 종목임에도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도 브로드컴의 지속적인 상승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브로드컴의 HBM을 납품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 속에 대부분의 반도체 종목들이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에서 조선업과 항만시설법이 좀 통과가 되면서 이 부분에 우리 조선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기대감 속에 오늘 조선 관련주들도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한 섹터 중에 또 한 가지가 바로 우주항공주인데 군이 정찰위성 3호기 발사를 성공했다라는 소식 속에 우주항공주도 오늘 오랜만에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트럼프 그리고 그의 측근이 된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스페이스 X를 통해서 우주항공 산업에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의해서도 앞으로 우주항공 관련주들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지 전문가님과 함께 관련주들에 대한 전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 50분 하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가워요. 네. 여러분들 드디어 그놈의 보조금이 좀 삼성이 좀 해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저는 코스피가 2,700에서 2,800, 그다음에 코스닥이 850에서 900까지 못해도 1월에서 3월달 사이까지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모든 개별 종목들도 그동안 기술적 하락으로 떨어진 만큼 기술적 상승은 못해도 20-30% 이상씩은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좀 특별한 단독 호재 있는 종목들은 더 나중에 멀티플 변수로 테마로 또 올라가겠죠. 이 부분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반영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걱정들 하지 마시고요. 일단 여러분들 저번 주 금요일 날 미 증시 만약에 언론에서 나오는데요. 만약에 연준의 그 매파적 금리 인하가 충격이 되셨다고 하면은 이게 계속 장기적으로 충격이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네. 하지만 어차피 금리 인하는 진행 중입니다. 어차피 내년에 이 점도표 하는 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바뀌어요. 점도표도 한 주씩 맨날 바뀌는 건데 당이나 금리 인하가 내년에 2회 후 축소가 될 수가 있다. 축소되면 뭐 어떻습니까? 어차피 금리 인하는 진행이 되는 건데.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미국이 경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굳이 크게 할 필요도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제가 어렵다는 거는 연준의 매번 그 데이터를 통해서 경제가 어렵다고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반대로 경기는 너무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소비자들의 지갑에서 돈이 계속 쓰고 있다. 카드도 긁고 있다. 그게 즉 소비자 지표도 물가가 둔화가 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을 쓰니까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낮춰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미국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경제는 좋은 상황이에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하지만 우리나라 지수를 이끌어가는 게 기술주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 트럼프가 보조금을 많이 협박을 했죠. 그 부분 때문에 더 많이 떨어졌을 뿐 이제는 천천히 회복 과정을 가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 좀 힘드시더라도 이 남은 시간, 방송 남은 시간 동안 제가 어떻게 이 주가가 상승하는지 그 과정을 또 설명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마음 편히 순리대로 맡기시고 제 방송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 연준에서 점도표를 공개를 했고 기존에는 내년에 금리 인하를 4번 정도 할 예정이었는데 이 4번의 금리 인하 횟수를 2번으로 줄인다라는 점을 시사하면서 뉴욕 증시가 조정을 좀 크게 받았고 우리 증시도 여기에 여파를 받았었죠. 그런데 사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투자자들이 크게 실망을 했다라면 뉴욕 증시가 지난 금요일에는 반등을 보여주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만 금요일에 보란 듯이 3대 지수가 모두 반등을 했습니다. 그렇지. 즉 금리 인하 2번뿐이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뉴욕 증시가 조정을 받았던 건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은 것이고 금리 인하는 어차피 하게 된 만큼 2번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로 빠질 만한 악재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동안 미증시가 올라가서 그냥 한 번에 그 충격에 그냥 3% 이상 그냥 저번 주에 빠졌던 거지. 뭐 그거 가지고 이제 미증시 뭐 큰일 났다. 국내 증시도 큰일 났다. 뭐 계속 그런데 또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당인함만 보고 주가 판단하지 마세요, 제발.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뭐 뉴욕 증시 조정을 받을 때 그리고 우리 증시 조정을 받을 때 이렇게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기사 제목들이 많았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의 경제가 탄탄하다라는 점일 것 같습니다. 예전에 뭐 금리 인하 몇 번 해도 트럼프가 보조금에 대해서 이 말만 하면 기술주가 무너졌는데 금리 인하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금리 인하보다 트럼프의 입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금리를 뭐 파월이 앞으로 금리를 급격하게 내리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너무나도 경기가 좋기 때문이다. 경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요. 오히려 여러분들은 금리 인하 횟수에 연연하지 말고 이렇게 탄탄한 경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면 앞으로 뭐 너무나도 우려하실 게 없다라는 점을 금방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니 금리 인하에 대해서 걱정도 안 했어요. 그냥 본인들 그냥 종목이 떨어지는 것만 걱정했지 솔직히만 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사실 금리 인하를 내려도 주가가 상승하는 건 맞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틀린 거는 지금은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당선되기 전에 선거 기호를 얘기했던 부분이 과도하게 우리나라 언론에서 포장이 되었기 때문에 주가가 더 많이 빠졌던 겁니다, 여러분들. 거기다가 12월 달에 그 사건도 터졌는데 뭐 여러분들 빵원만 안 되더라도 정말 다행인 거죠, 여러분들. 그래요. 뭐 뉴욕 증시도 지난주에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금리 인하 2번밖에 안 한다라는 부분이 우리 시장에 앞으로도 뭐 계속 악재로 작용이 될 것이다라고 우려 전혀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네.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은행 금리를 그 N사이트에다가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지금 3.00이에요. 근데 이 한국은행에서는 기준금리가 만약에 2%대로 들어온다고 하면은 네. 개인 사람들은 이제 주가도 바닥인 상황에서 통장에 돈이 있어봤자 금리는 낮아지기 때문에 예전에 1,000만 원 집어넣어도 30-40만 원은 이자가 생겼는데 그게 곧 금리 인하가 3%대 밑으로 가다 보니까 이자가 이제 10만 원도 안 되는 꼴이죠. 하지만 갑자기 주가가 또 이 타이밍에서 바닥이네. 바닥에서 또 주가가 올라오면은 아이씨 어떡하지? 금리 인하는 내려가고 있고 어떡하지? 에이 몰라. 주가만 이렇게 순매수하자. 그런 방식으로 해서 주가가 상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이 부분은 반드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선생님, 이 한마디 한 번 더 정리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금리를 내리고 있고 한국은행에서도 금리를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는데 지금 기준금리가 내려가다 보면 시중금리도 내려가게 되고 그렇다면 굳이 사람들이 은행에다 돈을 맡길 필요가 없다. 이 자금들이 약간은 위험 선호 심리 현상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올 수가 있으니만큼 우리 시장도 본격적으로 이제 내년에는 기지개를 켤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사실 그동안에 암호화폐 시장으로 굉장히 자금이 많이 몰려갔죠. 뭐 조금 있으면 주식 거래 주식 시가총액보다 암호화폐 시장의 시가총액이 더 커진다라는 이야기까지 뭐 나왔었는데 전문가님이 어제 우리 교육 내용에 의하면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라는 신호만 확인이 된다면 암호화폐로 몰려갔던 이 자금들이 주식 시장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그렇죠. 해주셨어요. 사실은 암호화폐가 어떤 안전자산으로 안전자산이죠. 안전자산의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금리가
내려가면 위험 자산인 주식시장으로 그 자금이 옮겨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뭐 이 암호화폐가 뭐 최근 한 5 거래일 동안 떨어졌다고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네. 우리가 이 2주 전까지만 해도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경고성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암호화폐는 암호화폐만의 영역이 있고 한국 주식시장은 한국 주식시장만의 영역이 있습니다. 즉 한국 주식시장의 영역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줄어들고 있다. 그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이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안전자산이 뭐가 있죠? 금이 있고 그다음에 비트코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하지만 금은 우리가 소유할 수 있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디지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네. 이거 같은 경우는 디지털인데 이 사실 지금 TV에 보고 하면은 뭐 2억까지 간다, 3억까지 간다. 버티면은 2억, 3억까지 가겠죠. 솔직히 말해서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버티면 2억, 3억까지 가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네. 암호화폐를 왜 트럼프가 올렸을까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CBDC 디지털 화폐라는 게 있고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 디지털 화폐를 어느 정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파월 의장하고 트럼프하고 생각이 틀려요. 파월 의장은 이 CBDC는 연준에서 채택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상황이고요. 트럼프는 어디까지나 암호화폐에 대해서 요즘 좀 이게 조용해지고 있어요. 왜 지금 뭐냐? 트럼프 입장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암호화폐로 수익을 준 거예요. 자기는 이제 수익을 줬기 때문에 처음에 트럼프가 가지고 있었던 계획은 이 중국의 디지털 화폐를 막고 미국이 CBDC 디지털 화폐를 전 세계적으로 통화 기축을 못했기 때문에 전 세계가 CBDC 쪽으로 관심을 못 갖게 만들고 암호화폐 쪽으로 관심을 갖게 만들었던 거죠, 트럼프가.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암호화폐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전 세계 통화 기축을 위안화로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암호화폐에 대해서 제동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 인플레이션이 이제 연준에서 목표치가 2%대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안전자산이 암호화폐입니다.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면은 이 시장의 부가시장에 따라서 그 자산들이 다 암호화폐로 그동안 갔던 거죠. 네. 그리고 거기서 트럼프가 기름에다가 휘발유를 더 집어넣은 것 뿐이에요. 근데 여기서 올라가니까 우리가 지금 2억, 3억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 거지. 추가적으로 앞으로 볼 때는 인플레이션이 잡히면은 아까도 뭐라고 했죠? 안전자산으로 암호화폐로 갔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이 조금만 자리가 잡히면은 암호화폐는 빠지고 그 자금들이 또 주식 쪽으로 자금성이 유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 갖고 계신 분은 너무 뭐 수익 금액만 보고 뭐 계속 갖고 계시다가 떨어지는 것보다 그래도 떨어지는 것보다 지금 수익일 때 정리하시면서 나중에 또 다시 한번 기회를 삼아가지고 암호화폐 투자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네. 물론 제 입장에서는 암호화폐 솔직히 안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한국 주식시장이 지금부터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뭐 매번 그래 네가 얘기한 대로 매번 나와가지고 한국 주식시장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예상치 못한 돌발아치 변수가 되게 많지 않았습니까? 더구나 그 비상계엄이 하는 건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정치인들이 대선에 나가기 위해서 말로만 주가 부양을 한다고 하고 있지, 다 아무도 신경 안 쓰잖아요. 그 상황에서 오늘 외국인들이 소포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대단히 좋은 시장이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도 좋은 시장이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는 이 부분은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암호화폐가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가상화폐에 좀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충분히 쏠쏠한 수익을 좀 보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뭐 암호화폐도 하시고 주식도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는 암호화폐에 대한 비중을 조금 줄이시고 주식시장으로 자금을 좀 옮겨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트럼프가 가상화폐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 이후에 가상화폐 가격이 정말 실제로 고공행진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숨은 뜻은 가상화폐의 패권을 잡아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였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충분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트럼프가 아무래도 당분간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된다면 코인으로 쏠렸던 이 어떤 주목도가 자금들이 이탈이 돼서 주식시장으로 옮겨갈 수가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어쩌면 안전자산이라고 치부될 수 있는 이 암호화폐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게 된다면 위험자산인 주식시장으로 그 자금이 분산될 수 있다라는 이 두 가지 부분으로 이제는 비트코인 시장보다는 주식시장을 조금 더 유망하게 보셔도 좋겠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우리 시장을 전반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게 트럼프가 아닐까 싶은데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시장에서 2차 전지를 굉장히 힘들게 했던 오늘도 사실은 좀 2차 전지 흐름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트럼프가 2차 전지 소재 모든 기업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였습니다만 사실은 뉴스도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내용이 제각기 달라요. 그래서 전문가님이 여러 뉴스를 좀 보다가 중요한 내용을 좀 발견을 하셨는데 여러 언론들에서 이 중요한 부분을 크게 다루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론이 살아. 중립이 되는 겁니다. 언론이 살아. 근데 여기서 사실 중요한 부분은 2차 전지 소재에 관세를 매긴다. 그런데 동맹국들과는 협상을 통해서 관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는 부분이 사실은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2차 전지 소재에 관세를 매긴다는 부분은 오히려 중국 기업들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악재로 받아들이실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기업에는 좋은 호재가 될 수 있다. 호재예요. 이건 라고. 진짜 여러분들 뒷산에 가도 인삼 20년짜리 여러분들 캔다고 하더라도 네. 이것만큼 좋은 호재가 없습니다. 진짜예요. 신받다보다 더 좋은 호재다. 그 전에 뭐 도화지 캤다고 하면은 사실 그 도화지 캔 것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생각이 차일 수가 있는데 그게 호재일 수도 있어요. 왜? 그동안 이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주가가 떨어졌던 거고 사실 우리는 이제까지 솔직히 트럼프 탓을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탓을 하면 안 돼요. 12월 달은 트럼프 때문에 그렇게 빠졌지만 12월 달은 트럼프 때문에 빠진 게 아니에요. 한국의 정치적 리스크 부분 때문에 빠진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왜냐면은 트럼프가 사실 12월 달에 그 정도로 빠뜨리고 나서 12월 달에 트럼프가 솔직히 무슨 말 한 게 있습니까? 뭐 말이라도 뭐 한 게 없습니다. 트럼프 정권에서는. 네. 한국의 리스크 때문에 빠진 거죠. 트럼프 때문에 빠진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꾸 트럼프 때문에 빠졌다고 하면 트럼프 때문에 핑계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그 객관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판단도 못하고 에이 던져버리자 하고 또 미증시 가다가 또 물리게 되는 거죠. 아유,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 지금 사실은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우리 2차 전지 기업들이 3년 만에 중국을 앞지르고 미국에서 점유율 33%로 1위로 올라섰다라고 합니다. 사실 2020년에만 해도 중국의 점유율이 28.9%고 우리 2차 전지 기업들의 비중이 10%도 채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3년 만에 우리 기업들이 이렇게 점유율을 늘렸다라고 하고 그만큼 미국이 중국의 배터리 기업들을 굉장히 견제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더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바이든 정부에서도 그랬지만 트럼프는 얼마나 더 심하게 견제를 하겠습니까? 지금 보시면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트럼프 저희가 기사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기사 내용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하는 대신에 배터리 소재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즉 보조금을 축소하지 않을 수도 있다. 대신에 관세를 부과한다. 그런데 그 관세 부과조차도 우리 기업들은 피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보조금도 그대로 받고 관세의 영향도 받지 않는 굉장한 호재성 뉴스라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우리 윤준하는 전문가 잘했네. 전문가 잘했어요. 정말 이게 기사 내용을 그대로 읽기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지금 관세 부과한다라는 제목만 보지 마시고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보시면 정말 좋은 뉴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것 여기서 같아요. 제가 좀 이렇게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솔직히 이 기사가 저번 주에 떴어야 했어요. 네. 주가가 이제 조금 올라갈 것 같으니까 자기네들 별풍선 받을 것 같아서 이제야 이제 그런 기사를 내놓는 거예요. 네. 그리고 사실 아까 그 첫 번째 장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아나운서? 네. 자, 여러분들 이 화면을 좀 전체적인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뿅. 자,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우리 윤진 아나운서가 얘기한 게 있죠. 네. 23년도에는 한국과 일본이 각각 33.7%, 26.4%로 양강 구도를 형성했다. 와우. 그러니까 즉 중국의 비중은 8.4%뚝 떨어졌기 때문에 즉 그동안 유럽 연합하고 미국에서 관세 부분을 따라 가지고 이 부분이 한국하고 일본이 다 가져간 겁니다. 근데 즉 제가 그동안 이 통신망 통해서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트럼프가 가지고 갈 사람들은 한국하고 일본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배터리 소재는 한국은 33%,
일본은 26.4%입니다. 네. 일본 같은 경우는 파나소닉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한국 같은 경우는 LG 엔솔, 삼성 SDI, 그다음에 SK온이 있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파나소닉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 2차 전지에 대해서 전기차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는 거죠. 트럼프가 한국의 배터리 소재를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한국의 배터리 소재가 방위 산업에도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드론, 그다음에 우리가 옛날에 생각했던 그 드론 있잖아요. 장난감 드론이 아니고 방위 산업에 들어가는 드론하고 그다음에 우주 항공에도 배터리가 들어가기 와, 때문이죠. 우주선에도 그렇죠. LG 엔솔의 배터리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의 소재 같은 경우는 중국은 자체적으로 자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미국은 자원이 없습니다. 리튬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자원이 있는 나라가 더 압승을 하는 건 맞지만은 탈중국을 그나마 하고 있는 데가 어디다? 어디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어디다?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이고 그다음에 일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한국 비중이 33%면은 네. 2차 전지 주가를 봤을 때는 뭐 이거 미국의 비중? 미국의 세계 수출 1위하고 하는데 주가는 왜 이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트럼프 보조금 부분, 그다음에 환율까지 상승하고 전체적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다 빠졌던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남아 있으면은 이 부분에 따라서 기대감으로 계속 2차 전지들은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것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2차 전지 산정된 기업들이 없습니다. 네. 있어봤자 리비안, 테슬라, 그다음에 리튬 쪽으로 엘보말, 리튬 아메리카스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한국에는 K 배터리 소재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외국 입장에서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디에 오겠습니까? 테슬라, 리비안한테 가겠습니까? 가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니요. 아니죠. 네. 한국 배터리 소재 쪽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올 수가 있고 23년도 그 IRA 그 부분에 따라서 모든 종목들이 500% 이상 상승했을 때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많이 상승하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수는 있다는 거죠. 2차 전지 쪽에. 콩고물이라도 떨어진다고 하면은 못해도 기본당 한 종목당 20, 30%, 30, 40%씩은 상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제일 중요한 거 지금 일본은 26.4%예요. 원통형 배터리 아직 개발 못했대요. 여러분들 이하나 70인가 뭔가 그거밖에 개통 못했대요. 근데 한국은 4680을 이미 채택했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네. 지금 배터리가 지금 다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동안 정치적 외교 부분으로 리스크가 빠졌던 것뿐이지 이 종목들은 4680 원통형 배터리 주들은 앞으로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지금 현재 2차 전지 종목들이 어느 정도 말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눈에 볼 때는 에이 그래도 그게 그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런 분들은 자신 있으면 지금 정치 테마주 가세요.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뭐 정치 테마주 후보자들 뭐 대선을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는데 정치 테마주도 어느 정도 시장에 익숙해지면은 이제는 차익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이 절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절대 잘못된 게 아니고 정치적 외교 부분으로 빠졌기 때문에 그동안 빠졌던 거지. 그리고 유독 24년도 시장이 정말 힘들었던 것뿐이지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보유한 종목부터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기사 내용을 이제 끝까지 보시면 중국산 기업에 대한 관세가 오르게 되면 그동안 중국산 배터리들이 얼마나 저가 공세를 했습니까? 그렇지. 이로 인해서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많이 봤었는데 포스코 퓨처엠 같은 기업들이 수출에서 활로를 찾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한국의 업체들은 우방국이기 때문에 협상을 거쳐서 이 관세에서 제외될 수 있는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정부가 미국에 우리가 얼마나 투자하겠습니다. 이런 로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로비 중요하죠. 네. 로비가 아주 중요해요. 이런 거는 트럼프한테 얼마 해드릴 테니까 얼만큼 또 통제를 해주십시오 하면 트럼프 입장에서도 땡큐 한국은 나의 영원한 우리의 영원한 우방국입니다. 뭐 이렇게 나올 게 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트럼프가 양보할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 기사를 보면은 정부 예산이 멈췄기 때문에 셧다운 즉 미국의 경기 부양이 안 될 수가 있다. 이 부분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그러니까 즉 공화당 의원들도 트럼프의 계획을 다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트럼프가 거래 협상에 다 있는 거 아시죠? 그러면 공화당한테도 야 그러면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이거는 해제 안 해줄 테니까 해제 너네 지역은 해제 그거 폐지 안 해줄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 너네도 따라줘야 이런 방식으로 또 협상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만큼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세 즉 지금 미국은 중국한테 이제 100% 때릴 겁니다. 중국 전기차요. 그러니까 즉 한국하고 중국의 전기 자동차가 기능은 똑같다고 치면은 한국의 배터리가 더 안전성이 있다고 하면은 인건비 때문에 해서라도 한국의 전기차가 4천만 원이라고 하면은 중국의 전기차가 2천만 원이라고 하면은 이 4천만 원짜리하고 중국차 2천만 원짜리가 미국으로 간다고 하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관세가 못해도 20% 떼인다고 하면은 못해도 800만 원이 떼이겠죠.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2천만 원이라고 관세 떼면은 100% 떼면 얼마겠습니까? 4천만 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네. 4천만 원, 4천만 원에다가 또 여기서 세금을 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집을 살 때 세금 내지 않습니까? 집을 살 때 세금을 내잖아요, 여러분들. 그거하고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하고 어느 정도 동등하게 판매력을 강화시킬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가 보조금은 못 받아도 솔직히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현대차는 이미 자동차 완성차 판매로 2위로 되고 있기 때문에 즉 이 관세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악재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한테는 이 관세하는 부분이 중국에 의해서 반사 이익으로 형성이 될 수가 있고 상승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지금 보조금 부분도 소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2차 전지 종목들 그다음에 반도체주들 제가 저번 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반도체 보조금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보조금 받고 지금 YC 종목이나 미래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다 갭상승 중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지만 그만큼 또 금전적인 게 뭐냐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줄어들고 있다.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하락세가 전환이 안 되고 그 부분을 개인 투자자들이 메꿔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좋습니다. 지금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우려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2차 전지주들 한번 저희 차트 보여드려도 될까요? 네, 전문가님?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들 미국의 수입은 1위인데 주가는 뭐 수입은 뭐 꼴등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나중에 우리한테는 제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환율, 아니 얘도 전문가야. 환율이 지금 1,450인데 외국인들이 또 이탈하지 않겠냐? 근데 제가 통신망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외국인들의 심리 노선은 50, 100입니다. 1,450, 1,500 이럴 때만 심리선이 이탈이 돼가지고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환율이 솔직히 트럼프 혼자서 올렸겠습니까? 한국 자체 내에서 올린 게 더 크죠. 그렇죠, 여러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 빼는 것도 있겠지만은 주가는 어차피 3방으로 돼 있는 게 그동안 보조금 부분으로 빠졌기 때문에 보조금 부분만 둔화가 되면 상승한다. 이 부분은 미리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일단은 2차 전지도 있지만 여기 삼성부터 볼까요?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반도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여러분들. 자, 일단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삼성 주가가 지금 상승 중입니다. 네. 그리고 저번 달 같은 경우는 네. 환율이 1,400 밑이었지만은 이 보조금 부분으로 인해서 삼성이 11%, 15% 정도 빠졌습니다. 저번 달 같은 경우는. 그렇죠, 네. 여러분들? 엄청나게 빠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산주 매입으로 갔다가 또 중간에 보조금 부분으로 협박이 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빠지다가 이번에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다 해소가 된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부터 삼성 주가가 얼만큼 올라갈까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지금부터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얼마큼 줄어들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더 많으면은 삼성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요? 이게 아닌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삼성의 23년도 10월달 이거 종목은 잠시 후 보여드리고요. 네. 23년도 10월 월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 10월 월봉을 보면은 삼성전자는 그때는 88,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선 부분도 없었고요. 그리고 그때 환율도 1,380원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보조금 여파로 그동안 떨어진 만큼 저는 충분히 보조금이 이제 둔화가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환율이 상단에 고정이 되어 있다고 해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는 65,000원에서 7만원까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역시 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통참하신 분들 여기 밑에 통신망 있죠?
드시든지 마시든지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반도체 보조금을 받았어요. 네. 그렇죠, 아나운서님?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 YC, DI, 테크위, 네오셈, 미래반도체가 갭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삼성이 보조금 부분이 해소가 되면 삼성의 대전주가 뭐 하고 있죠? 여러분들 뭐 하고 있어요? 대장주? 아, 테크윙? 아니지. 미래? YC죠. YC? HBM. 네. HBM 주투 장비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 YC가 지금 현재 9% 이상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YC 그다음에 미래반도체, 그다음에 테크윙, 그다음에 네오셈, DI 이 종목도 유심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좋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보조금 이제 해소됐어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기존에 저희가 한 8조 원에서 9조 원 정도 삼성전자가 보조금을 받을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7조 원 조금 안 되는 금액이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삼성전자가 우리가 투자하겠다라는 금액 자체가 줄어들어서 받는 보조금도 줄어든 것이고 투자금 대비해서 받는 보조금은 굉장히 큰 편에 속한다라는 그렇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 가지고 또 언론에서 큰일 났다 삼성 어떡하나 보조금 받아도 문제야 또 어제 내가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어제 우리 아기가요 네네. 카레 먹고 싶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카레? 네 카레요 네. 근데 또 이 김포 쪽에서는 카레가 없어요 집에서 해 대신. 아이는 그런 거 먹으면 안 돼요 아이는 약간 좀 이렇게 좀 영양가 있는 거 먹여야 돼요 그래서 좀 네. 밖에 나가지고 이제 카레를 먹는데 네네. 이 뉴스 봤는데 네. 근데 어디하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삼성 어떡하나 근데 자막이 되게 웃겨요. 속보. 삼성전자 보조금 받았으나 불투명한 미래. 받아도 문제야. 받아도 문제야. 우리나라 언론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진짜.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나중에 아유 또 내가 매도하니까 올라가는구나. 그 언론의 힘을 믿고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피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 받아도 문제지만 어떻게 보면 받았기 때문에 부활시성이 해소가 됐고 앞으로 또 이 언론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어떡하나 반도체 트럼프 시대 때는 살아남을 수 있는가. 이런 거에 겁먹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겁먹을 거 없고 쫄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SK 하이닉스에 약간 밀린 감도 없지 않아 있고 삼성전자에 대한 우려감 여러분들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그 부분이 전혀 막 새롭거나 더 커진 게 아닙니다. 다만 지금 들어오는 뉴스들은 분명히 좋은 소식들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주가는 이 저점에서 회복이 가능한 뉴스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어떻게 얼마나 축소가 될 것인지가 바로 삼성전자 주가를 결정지을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매수세가 많이 도는 것보다 매도세가 줄어들고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주가 상승과 함께 움직이는 약간의 조금 더 몸집이 작은 종목 YC가 대장주이니 이 종목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민주당에서 올해 안으로 반도체법을 통과시키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는데 이 부분도 소소하지만 어쨌든 좋은 소식들로 여러분들이 좀 기다리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좋은 소식이네요. 매번 탄핵 그것만 나오는 것만. 아이고. 지금 현재 뭐 삼성전자 주가는 1.7%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갭상승으로 출발을 했고 앞으로 6만 5천 원에서 7만 원까지는 주가 회복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그래요.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동안 많이 힘드셨겠지만 그래도 내년에는 주가 회복이 상당 부분 될 것이다라고 저희가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내년에 저거 3만기 6만 5천 7만 원 못 가면 제가 내복 입고 나오겠습니다. 내복을 입고 나오신다고요? 그 정도 자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정도로 자신 있게 그렇다고 또 다음 주에 내복 얘기하지 말고요. 내복 그러지 마세요. 입으시겠다. 안 돼요. 근데 사실 시청자분들이 별로 그거를 원하지 않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겠네요. 그렇습니다. 맞네요. 그게 정답이네요. 자, 어쨌든 사실은 삼성전자가 기대할 만한 부분도 분명히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너무 안 좋은 이 기사들의 제목만 보실 필요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지레 겁먹고 삼성전자 빼야겠다 하시고 지금 빼셨다가 또 사실 후회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러니까 누가 책임져요? 그래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진짜? 그래서 그러고 나서 당연히
보셨죠? 바닥에서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 증권사들 그게 문제예요. 그래도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항상 굉장히 일관적이기 때문에 아, 그럼요. 저는 한 가지 목표 잡은 거 있으면 무조건 갑니다. 그래요. 왜냐면 그 저희는 근선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말을 바꾸지는 않겠습니다. 아, 저는 말 바뀐 거 한 번도 없어요. 이제까지 방송하면서. 그쵸,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뭐 그 브로드컴이 삼성과 SK하이닉스의 HBM 제품도 좀 달라라고 러브콜을 보냈다라고 하는데 물론 SK하이닉스에게도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이미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느라 굉장히 바쁩니다. 그 수요 공급이 안 돼요. 지금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어서 이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삼성전자가 브로드컴에 아무래도 더 많은 물량을 공급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때문에 이 소식은 아마 삼성전자에 조금 더 기분 좋은 뉴스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분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아나운서님 덤핑, 덤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업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은 덤핑을 못해요. 즉 제조업에서 물건을 갖고 왔는데 너 여기서 50개 갖고 오면은 5,000원이고 여기서 100개를 갖고 오면은 여기서 50개를 갖고 오면은 6,500원이야. 근데 여기서 50개에서 70개를 가져오겠다 하면은 5,000원에서 4,500원이 되고 이 한쪽은 또 똑같은 물건 갖고 와도 50개가 뭐 5,000원밖에 5,500원밖에 못 갖고 온다는 거죠. 즉 그 덤핑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돈이 많으니까 그만큼 물건을 사올 테니까 그 정도 가격을 싸게 해줘요. 그러면은 인터넷 가격도 싸지고 도매 가격도 싸지고 이용 부분으로 인해서 삼성이 그거 노리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좋습니다. 저희가 아까 2차 전지 얘기하다가 일단 삼성전자 차트 먼저 보여드리자 해서 보여드렸는데 이제 2차 전지 한번 차트 2차 전지 보여드릴까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좋아요. 어떤 자, 종목부터 볼까요? 2차 전지 자 일단 에코프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뿅. 자, 여러분들 에코프로 지금 약간 좀 말아 올리고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네. 당이나만 보고 주가를 판단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시장에서 얼마나 이 2차 전지 쪽으로 악행이 많았습니까? 하지만 이 코스닥이 다음 내년 1월 때부터는 에코프로빔이 코스피 쪽으로 이동합니다. 네. 그리고 에코프로가 2차 전지 상위권에서 에코프로하고 엔캠이 코스닥을 이끌어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즉 IRA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소만 된다고 하면은 2023년도에 1000% 올라갔던 만큼 그때 그 저세상 매수가는 오지는 않더라도 그 저세상 가격은 오지 않더라도 콩고물이라도 떠질 수 있다는 거죠. 콩고물. 여러분들 그래서 나는 이번에 2차 전지 기법을 콩고물 기법으로 가겠습니다. 콩고물 기법. 콩고물 아시겠죠? 기법. 자, 내가 왜 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트럼프는 인플레이션 절대 폐지 못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리고 에코프로는 23년도 7월 차트를 보시면 23년도 차트를 보시면 23년도냐? 네. 그렇지. 23년도 차트를 보시면은 이 연도별 보면은 1000%가 올라갔습니다. 네, 1000%가 올랐어요. 그것도 4달, 5달 만에 올라갔던 와, 거예요. 네네. 근데 한 달이라도 만약에 100%, 200%라도 올라간다고 하면 콩고물이라도 떨어지겠죠. 콩고물 기법. 그렇죠, 여러분들? 네.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기술적 분석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그때 가서 또 2차 전지 올라가면은 차트쟁이들 또 나온다. 이 골든 클로스가 이제 시작이 됐고요. 이제 뭐 하고 있습니까? 골든 기법이 또 되지 않았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 기법이 있으면 제가 월드컵 기법을 갖고 올게요. 16강 기법을.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콩고물 기법 또다시 에코프로 BM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에코프로 BM은 그래도 상승 중이거든요. 네, 에코프로 BM은 오늘 장초반 4%까지 빠졌습니다. 와. 4%까지 빠졌다가 네.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그거 네네. 아세요, 여러분들? 네네네. 에코프로보다는 에코프로 BM이 전체적인 2차 전지를 다 끌고 갑니다. 왜? 코스닥의 시가총액이 지금 2위, 3위거든요. 네네. 즉 에코프로보다는 높기 때문에 이게 에코프로 BM이 코스피 쪽으로 가면은 이 코스피 쪽의 2차 전지들을 끌어당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가 그때부터는 이 코스닥에서 대장주 노릇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코프로 BM도 어떻게 보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즉 23년도 연도별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만큼 상승한 거의 퍼센트에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서 즉 400%, 300% 올라갔다고 하면은 그 중에서 콩고물이라도 50%, 40%는 떨어질 수가 있겠죠. 네네. 그렇죠, 여러분들.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콩고물만 생각하세요. 콩고물. 자, 여러분들 그리고 NNF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뿅. 자, 이 NNF도 오늘 약간 좀 약보합 현식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NNF는 솔직히 정말 아쉬운 종목이에요. 지금 현재 NNF 는. 0.5% 상승 중이에요. 네. 그리고 말아 올렸지만은 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NNF가 없으면은
마진은 많이 못 챙겨가요. 네. 즉 하이니케의 원자재인 양극재를 가지고 있는 게 NNF죠, 여러분들. 네.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23년도에는 솔직히 NNF가 그렇게 빚을 봐야지는 못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하지만 그때는 빚을 못 받다가 이번에는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그 IRA 보조금 부분을 인해 가지고 12만 6천 원까지 갔다가 최근에 많이 빠졌죠. 하지만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해서 떨어진 만큼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해서 다시 저는 더 올라갈 거고 보고 있습니다. 왜? 테슬라에 없어서는 안 되는 소재가 하이니케이 양극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또 이렇게 얘기하겠지. 아 이거 적자인 종목은 뭐예요? 갖고냐? 그런 종목이 예전에 22만 6천 원까지 갔어요. 무슨 소리예요? 상부 토건보다 더 나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NNF도 향후 저는 이 NNF 14만 원까지 목표가 자신 있게 쓰십시오. NNF 14만 원까지 갑니다. 근데 그 꼭 14만 원보다 13만 8천 원에서 14만 원이라고 얘기하십시오. 네. 왜냐하면은 14만 원까지 못 가고 13만 7천 원에 갔는데도 저 레드 때문에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13만 8천에서 14만 원까지 NNF 보시기 바랍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여러 가지 2차 전지 소재 종목도 얘기하고 싶지만은 TCC 스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TCC 스틸 그래도 3.3% 네. 상승 중입니다. 오늘 제대로 콩고물 떠지는군요. 오늘 제대로 콩고물 떠지고 있어요. 네. 이 종목이 오늘 장 초반에 좀 빠지다가 네. 다시 말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NNF는 외국인들한테 인기가 많은 종목이에요, 솔직히. 네. 근데 인기가 많은 만큼 환율이 그동안 1,450 심리선을 깨지고 1,400원 깨졌을 때 외국인들의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부분은 좀 많이 빠졌고 12월 달에도 많이 빠졌지만은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하면서 기본적인 반등이 나올 거고 보고 있고 그리고 뭐든지 독점이 중요해요. 독점이. 니켈 금간판, 즉 4680 원통형 배터리에 있는 독점으로 니켈 금간판 갖고 있는 게 TCC 스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비록 저렇게 개차반처럼 보이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이 주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한 종목이 어떻게 보면은 제 1순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한 달에 마이너스 20% 30% 6만 원까지는 지금 현재 우리가 목표로 잡은 게 6만 원까지는 못해도 50% 이상이 상승돼야 합니다.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동안 종목이 문제가 있었다는 것보다 여러분들 그동안 시장의 동향을 봐서 아시죠? 기술주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 때문에 빠졌지만은 충분히 다시 회복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일본에 없는 소재가 TCC 스틸한테 있습니다. 즉 원통형 배터리에 양극재에 들어간 니켈 금간판 공급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아직 못 만들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4680 TCT 만든 4680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전 세계에 독점을 할 수가 있고 나중에 트럼프 수혜주로 될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면은 네. 아까 제가 콩고물 기법 말씀드렸죠. TCT도 23년도 상승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3년도 상승률을 보면은 700%입니다. TCT는. 그러면 여기서도 콩고물 기법을 하면 돼요. 콩고물. 콩고물은 그냥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보조금이 좀 해소가 된다 하면 700%에서 뭐 저 세상 저 정도까지는 가지는 않겠지만 과도하게 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100% 정도 천천히 기술적 반동은 상승하지 않겠습니까? 오, 100%요? 콩고물이라도 떠지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해서 올라갔는데 그리고 중요한 거는 미국에는 배터리 소재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배터리 소재가 없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순매수로 주가가 올라갈 거고 그리고 중요한 것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통틀어서 3월달에 공매도가 시작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공매도가 시작이 돼요. 3월달에. 네, 네. 공매도가 시작이 되는데 네. 여러분들 쫄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도 쇼 커버링으로 올라갈 겁니다. 개인들 대 외국인들. 23년도에 쇼 커버링으로 2차 전지가 더 많이 상승한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최근에 주식하신 분들은 기억은 못하겠지만 2년 전에 주식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외국인 공매도가 시작될 때는 외국인들의 쇼커버닝하고 개인들의 순매수를 통해 가지고 주가가 반등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여러분들의 종목은 문제가 있어서 빠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의 종목들은 그동안 미국의 수출 1위를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미국이 수출 1위를 했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단지 내수, 외부적으로 충격적인 부분이 왔기 때문에 빠졌던 것뿐. 지금이야 또
다시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지치지 마세요. 자, 좋습니다. 전문가님 이제 뭐 반도체랑 2차 전지주에 대한 이야기 아, 다 하셨나요? 이제 다 넘어갑시다. 그래요. 어차피 얘기할 거 다 얘기했어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일단 오늘 약간 핫한 게 저희가 지난주에 그 얘기했어요. 그 뭐 트럼프가 그 누굽니까? 조능진 회장이요. 정용진 회장을 만났어요. 지난주에 그 손정희 네. 소프트뱅크 회장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만나냐 네. 했는데 처음으로 만난 인물이 바로 우리 신세계 정용진 회장이 됐고 아. 와 이제 트럼프가 굉장히 얼마나 지금 대세입니까? 그렇죠. 완전 정용진- 대세 중에서 대세죠. 지금 신세계 그룹 관련주들이 찍히면 안 돼요, 트럼프한테. 상승을 하고 있고 지금 SM그룹이라고 할 것 같으면 SM그룹의 우호현 회장님이 네. 트럼프의 취임식에 참석을 네, 한다라고 취임식에 해서 참석하면서 저번 주부터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죠. 이 중에서 그 남선 알루미늄은 또 저기 남선 아미님하고 TK 케미칼 자체가 네. 원래 이낙연 의원의 관련주입니다. 그러네요. 예전에 이낙연 의원의 동생분이 이 SM그룹의 예전에 사장 이력이 있었어요. 그렇기 그러면은 때문에 이게 약간의 뭐지요? 대선 테마 형식으로도 같이 올라갔던 거죠. 그러네요. 예. 그리고 제가 그랬잖아요. 복합 테마가 여러분들한테. 됐네요. 일주일 전에 그랬잖아요. 네. 남선 아미님은 계속 보고 있다고요.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요? 저번 주에 상가 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똑같은 5% 빠지고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일주일 전부터 남성 아미님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들어갈까요? 아유 안 돼요. 정치 테마주는 안 됩니다. 그래요? 정치 테마주는 제 목에 카이더도 안 합니다. 저는 무조건 안 합니다. 트럼프 정치 테마주는. 취임식 가신다는데? 아유 트럼프 취임식에 가든 여기에 와우든 안 갑니다. 그래요? 저는 안 가고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취임식에 사진 한 장 탁 찍히면은 막 급등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가볼까? 한번 가보면은 레드 전문가 취임식 특허요. TCST 물린 6개월 2억에 대해서 TCST 상한가 달성. 정말 전문가님은 안 지나서나 TCC 생각 뿐이시네요. 그 수밖에 없죠. 그렇게 물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좀 체크하시고요. 네, 그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참고만 하시라. 네, 참고만 하세요, 여러분들. 열심히 드리고 네. 싶고 이제 정말 취임 한 달도 안 남았어요. 네. 그래서 뭐 남북 경협 관련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나 취임하면은 하루 안에 전쟁 끝내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아, 지금 트럼프 매우 급해요. 그래요. 빨리 얘기했던 거 공략해야 하는데 푸틴이 안 말아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푸틴이 지금 어느 정도 DM을 보낼 수가 있어요. DM을 보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만간 또 우크라이나 재건주에선 전진 건설 로봇을 보고요. 이게 굉장히 핫하잖아요. 네, 요즘에. 삼부통은 보지 마십시오. 사무톡은 안 돼요. 야, 이거 완전 저승사전 종목이에요. 언제 거래정지가 될지도 몰라요. 사무톡은 안 네, 되고. 삼부통 보지 마시고요. 전진건설 로봇. 그다음에 사실 남북경주 쪽에서도 신원하고 일신서재 이것도 보지 마십시오. 올라가기는 올라갈 겁니다. 사무톡은 여기도 있네요. 네, 여기도 있네. 이 삼부토건이 이거. 자, 여기도 있지만 네. 트럼프가 김정은에 대해서 만날 가능성이 있다. 그 기대감에 자꾸 주가가 올라가는데 기술주가 올라가면은 남북경주가 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트럼프가 만난다고 했죠. 근데 이미 다 조정 중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그리고 이 자유주행 같은 경우도 네. 사실 저희가 대전주 설명해 드렸던 게 SOS랩이고 네. 라이콤, 그다음에 퓨언티어입니다. 근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좀 차익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자유주행 종목들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좀 조심하시고요. 다음 장면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으로 오늘 또 강한 게 조선 관련주들 아니겠습니까? 미국에서 뭐 조선업 강화법이라는 게 발의가 됐다라고 하는데 이게 통과가 되면 우리 조선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다라고 해요. 이 미국도 이 자식들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해하지도 미국도 이것도 문제예요. 왜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해제해야지 뭐 배 타는 것만 지금 강화법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더 중요하다. 아, 더 중요한데. 뭐 어쨌든 이 내용을 보면은 미국의 조선소에 투자하면은 세액공제 혜택 준다. 근데 또 나중에 트럼프가 또 마음이 바뀌어서 트위터에다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왜 자꾸 미국 선반만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선반만 대해서 부정적 이론이 있는가? 이런 방식으로 또 트럼프에다가 트위터에다가 쓸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조성업 강화법은 되게 좋지만은 어느 정도 조성업 관련주들은 사실 그동안 갈 종목들이 없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게 더 많아요. 그렇지만 조선 이것도 중국 선박 의존도는 옛날부터 축소가 됐었던 거고 이미 선반영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그렇기 선반영 때문에 됐다고요? 여기서 제일 좋은 종목은 하나 오션만 보시기 바랍니다. 굳이 보시고 싶으시면 조선 관련주만 네. 보시라라고 네. 말씀을 해주시네요. 자, 또 다음 장면 뭐가 있을까요? 조동아이 근데 준비한 건 있는데 저희 방송 끝낼 시간이 됐거든요. 아 그래요? 여러분들 이 오징어 게임 있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24년도 시장 진짜 오징어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오고 있습니다. 막 하고 그리고 또 비상계엄이 오고 있습니다.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주가가 다 빠졌어요. 그래요. 이번 주 오징어 게임이 발표가 되죠? 내일 모레 내일 모레 되죠? 26일에 저 그때는 통신망 안 쓰렵니다. 오징어 게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연도 정말 고생 많으셨죠?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들 이제 마무리해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여러분들 잠시 후에 잠시 후가 아니구나. 내일 아침에 또 이 시간에 봬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내일 12시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